이제 물을 마셨으니까 힘을 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벼 재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각을 넓혀라 했죠. 앵글을 와이드 앵글로 해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와이드 앵글로. 지금 이 시간은 와이드 앵글 플러스 포커싱까지 같이 둬야 됩니다. 우리가 벼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이제 종자가 있죠, 그죠? 네. 종자. 근데 이제 돈만 생각해 봅니다. making, getting, money, 그죠? 자, money를 얻기 위해서 종자에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연구소에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연구원들이 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면 그걸로 끝나.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어. 품종 등록하면은 거기에 일부 이제 판매되는 금액의 일부를 이제 잘했다고 성과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없어. 근데 민간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때요? 전부 판매하죠. 전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고 딱 요거는 벼만큼은 무조건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못해.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디서 공급하느냐? 종자 공급소가 있죠, 그죠? 종자 공급소. 맨 처음에 이게 만드는 데가 RDA에서 주로 만들죠, 그죠? RDA나 아니면은 각 도 농업 기술원 등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종자를. 신품종을 만들죠, 그죠? 특히 이제 이번이 아니고 조금 몇 년 됐죠? 됐는데 그 전남도 그죠? 전남이가 전북이거나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새청무라는 품종을 만들어냈어요. 뭐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지만 한 분이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새청무라는 품종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육종과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종자에서 우리가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은 일단은 뭐 한다? 없죠. 우리가 농산업 분야에서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종자 공급소를 통해서 다 이장님을 통해서 나중에 다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없다. 국가 공무원이 돼서 연구직을 수행하지 않는 한 없다. 그 다음에 그 종자를 가지고 뭘 합니까? 나중에 싹을 틔우죠, 그죠? 빨아 저미네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저미네이션 시킨다. 어디서 시킵니까? 모판에서 시키죠.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유식한 말로. 영묘상자. 영어로 하면 seed bed죠, 그죠? 베드에서 시킨다. 싹을 틔운다 이 말이죠.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쫙 했다가 조파든 삼파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종자는 어쩔 수 없이 공급받아서 사왔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 영묘상자, 소위 시드 베드는 어디서 옵니까? 누가 공급해요? 공장에서 하겠죠. 누가? 업자가. 무슨 업자? 농산업업자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뭘 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재질이 뭐예요? 플라스틱이 원료죠, 그죠? 그럼 석유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타사, 다른 종류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나는 더 월등한 뭔가를 재질을 만들었다. 한 10년은 무조건 안 깨지고 던져도 문제없이 선다. 그죠? 그리고 싹을 틔우는데 발화가 더 잘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상자만이 있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파종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어디다 합니까? 영묘상자에 하는데 영묘상자에 얘가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앉을 자리가 뭐예요?
상토죠. 상토. 상토를 쫙 밑에 깔죠.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종자 파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폭토를 하죠. 그죠? 뭘로? 내는 상토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자, 육묘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토가 있고 그죠? 네. 근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토는 좀 무겁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부어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 이렇게. 귀찮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간편하고 쉬운 게 없을까? 그건 뭐가 있을까요? 코코피트로 만든 거죠? 플레이트로 된 거. 이런 육묘 상자 안쪽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 뭐 한다? 이런 물통에다가 이 물을 막 챙겨놓고 담갔다가, 그죠? 한 30초, 1분 정도만 이렇게 담가 놨다가 놓으면 물을 딱 흡수를 해. 그러면 평창해 있죠. 그러면 물 흡수한 걸 어디 한다? 여기다가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안에. 깔아버리면 끝.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파종을 해. 그 다음 복통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산업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육묘 상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베드 있죠, 그죠? 베드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농산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간에 뭔가가 있어.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파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필드에 가보면은 병이 많이 발생한 게 있어. 병. 그 중에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만큼 커, 키가. 쓸데없이 지 혼자만 커. 그걸 뭐라 그러죠? 키다리병이죠. 그럼 키다리병 요게 주로 어디서 옮아집니까? 감염이 종자에서 감염이 되죠. 네. 그럼 종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소독을 해야 되겠죠. 종자 소독. 종자 소독을 스테라리제이션, 시드 스테라리제이션을 해야 된다. 종자 소독을 디스인펙션을 해야 된다. 소독을 하는데 그럼 뭘 갖고? 과거에는 약재를 갖고 하는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투 트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약재를 가지고 종자를 소독을 해서 이 디스인펙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법에는 불과해. 인정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농약 많이 친 거나 우리나라에서 농약 많이 친 거나 똑같은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농약 친 거면 뭐 싼 거 사 먹겠지, 그죠?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뭔가 차별을 해야 된다. 그게 뭐다? 친환경 재배한 거예요. 농약 안 친 거. 화학재 검출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친환경 인정받은 걸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농약 살포한 거는 안 된다. 그럼 뭘 하라? 온탕 침법이라는 게 나왔대. 온탕. 다 배웠습니다, 이거. 60에서 65도씨에서, 그죠? 뜨거운 물에 거기다가 5분, 10분 내서 침지했다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통도, 이런 통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로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종자가 들어있겠죠. 이걸 이제 로딩해서 하는 기계, 이런 것도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농산업 분야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파종하는 데까지 이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하고 나면 또 뭐가 자라겠죠, 그죠? 그죠? 그럼 자란데, 야, 과거에는 논에다가 쫙 했는데, 논에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죠? 면적도 많고 인력도 없잖아.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 다단식 선반이죠. 다단식 선반을 해서 여기다가 배들을 하나씩 쫙 또는 두 개씩 놓는 거죠. 그러면 물은 여기 자동으로 쫙 옆에서 관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대량 생산하는 육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단식 선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묘장 만드는데 온도 조절하는 것까지 여기가 다 농산업이 되겠죠. 그죠? 이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비집고 들어가고 텀치 시장을 개발하고 해서 경제성이 있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글로벌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 우선에는 좁게 보자고. 자, 육묘장 운영 사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돈으로 얘기하면 모판 하나에 얼마인데 나는 얼마짜리 더 좋은 걸로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배들을 어떤 걸 하겠다 등등 하는 거예요. 코코피트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걸 쓰든지. 자, 이제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운반해야 되겠죠. 어디에? 필드 논에 운반하는 운반기가 있겠죠. 그럼 주로 트랙터에 많이 해. 그죠? 트랙터에 하지 않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바로 또 활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그것도 사실은 지금 필요해요. 그 농민들은 그냥 막 이 포개가 갖고 가시거든. 그런 병원균도 감염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 필드에 이제 가서 여기서 작업을 이제 이안개가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로딩을 하겠죠. 쉽겠죠. 그죠? 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과거에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다 이양을 했지만 지금은 뭐 한다? 기계가 다 해요. 요즘 뭐 한다? 오토 드라이빙 시스템. 자율주행까지 나와 있어요. 뭐가? 이양기가. 실으면 주면 지가 여기 가서 돌아와. 이것도 부족하면 실으면 주면 돌아와. 이게 뭐냐? 스마트 농산업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고 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자율주행하는 트랙터 개발하는 것도 전부 농산업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업이라는 분야가 그만큼 브로드하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 모를 심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된다. 어떤 작업? 논이 팽팽하게 다져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선에 트랙터가 필요하죠. 그죠? 트랙터에 부착되는 전기가 있고, 로우. 그 다음에 로타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농산업 분야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양하는 데까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3인 1조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회사를 설립하는 거 아니면 어떤 장치, 방법, 기술을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 등등을 해서 지금부터 15분간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 제목 정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고 하다 보면 제목을 잘못 정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매를 좀 맞아야 돼. 그죠? 매라고 해서 내가 뭐 이런 매가 아니겠죠. 그죠? 사랑의 매. 자, 1조 이거 옮겨가면 되겠네. 1조는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이죠. 그죠? 근데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대기업 느낌으로 하는데 시바르 면적 300평 1000제곱미터 이 면적에 저탄소 해가지고 돈이 될까? 그러면 그걸 정확히 적어야 하니까. 아니 시바르 가지고 뭐 300평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탄소 가지고는. 시범사업 이미 내가 하고 있고 전국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으라고 하잖아. 지금 뭐 농산업화 활성이잖아. 그러면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중간 물대기하고 약계 걸레대기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뭔가 자료가 뭐냐?
그 자료가 너무 묽고 있잖아. 내 유튜브 찍어놓은 거 봤지? 묽고 자동으로 물대고 어느 정도 차면은 물이 배수가 되게끔 하는 자동 물고 장치를 개발해서 보급 사업을 하면 그게 돈이 되겠지. 지금 하나가 80만 원 해. 자동 물고가. 그 시범 사업 진행 중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심플하게 농민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뭔가를 개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국에 보급한다고 보면 전국에 10% 보급한다고 가정하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2만 헥타르에 재배하면 7만 헥타르에 한다. 그러면 1헥타르에 2개 치면은 14만 개 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 떼고 10만 개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그 10만 개 하나에 5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0만 50만. 만 곱하기 만이 1억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자리 올라가니까 500억이잖아. 이해되죠? 그 산업이야. 그걸 한다면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게 그거란 얘기지. 됐나요? 다른 것도 있지. 다양하게. 저탄소 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논에서 이제 배를 재배하면 담수를 하니까 여기에 메탄이 발생하니까 메탄을 발생 안 하게 하는 뭔가 장치나 시스템, 재료가 있으면, 특히 그 재료가 버려지는 재료라면, 그죠? 재료인데 그게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없다면 얼마든지 투입해서 메탄 생성균을 억제하고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건 대박이지. 그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버리는데 처리 비용이 들잖아. 그죠? 그걸 자원화 한다면 그건 대박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 노벨상감이지. 그죠? 노벨상감이에요. 기후위기 지금 심각하잖아. 여러분들 가정에 엄마 아버지 또 여러분들 전기세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왔는지 더 나왔는지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 10%, 많게는 20%, 30% 누진세 붙어서 뭐 어떤 데는 2배로 더블로 더 많이 나온 집이 많아요. 그만큼 기후가 지금 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못 찾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기후 위기다.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여기에 착실하게 담아보라고. 지금 드론 활용한다는데 드론 활용해서 뭘 할 건데? 비료살포는 좋다. 그 육묘 지금 어디까지? 이항까지만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 드론은 그러면 이항하기 전까지 드론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시작이야. 연습. Just exercise or training 과정이라 지금. 됐죠? 내가 오더를 줬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안 되고. 그 다음 2조. 이어가 있는, 원래는 1, 2, 3, 4, 5조 1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관계없어. 초간편 만능상토네? 그러면 핵심이 초간편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일단은 기존의 상토보다 가벼워야 이제 사람들이 옮기거나 할 때도 편하고 이제 모판에 그 상토를 깔 때도 편하니까 그 점 일단 가벼워야 된다. 네, 가벼워야 된다고. 경량이 일어야 된다. 라이트니스 오케이. 그 다음 만능은? 만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토 벼도 하고 다른 작물도 한다 이 얘기야? 네. 오케이. 그게 만능이다, 그지? 네. 근데 또 필요할 때는 뭐 다른 쪽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벼 중심으로 지금 상토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 비율이 있어, 그죠? 코코피트 얼마 뭐 얼마 하고 또 상토는 다르지. 그거는 매트죠, 그죠? 지금 얘기한 거는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그죠? 매트예요, 상토예요? 상토지. 일단 상토로. 상토. 매트가 아니고, 그죠? 그럼 시드 베드에 쓰이는 매트가 아닌 상토로 하겠다는 거지. 초경량 가벼운 걸로 하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황토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심토가 논에 있는 심토 아래쪽 흙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왕계라든지 이런 걸 평륜시켜서 이렇게 익스플로전 폭발시켜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쪼개서 그죠? 이렇게 혼합을 하고 다른 것들도 믹스한다는 거죠, 그지? 네. 거기에 양분은 생각 안 해보고? 양분은 지금 뭐 상토에 들어가는 것들이 왜 양분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벽시가 자가 영양 상태로 가는 게 잎이 최소한 3.8개 약 4개 정도 나와야 돼. 그래야 지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해. 그 전까지는 타가 영양 시기라. 그러니까 이제 타가 영양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종자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비료를 뿌려주기도 해. 그러면 상토에 넣어주면은 다음에 몸집 속에 양분을 많이 좀 흡수를 해 있다가 옮겨 심고 나서 빨리 활착이 되겠지. 그런 걸 생각하면 양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만능이라고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만능은 멀티플, 다양하게 뭐 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콩도 하고 아니면 뭐 보리, 밀 또는 새싹보리 만드는데, 그죠? 네. 요즘 그 당뇨에 또는 변비 환자들한테 좋다고 인기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메밀 있잖아, 그죠? 네. 메밀 루틴이 많아서 메밀 선호도가 높잖아. 요것도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상토로 쓰면 되겠지, 그지? 네. 그죠? 뭐 하여튼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시야를 넓게도 가지지만 포커싱을 더서 깊게도 보는 능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3조 벼종자 소독 사업이라고 했는데, 소독 사업은 구체적으로 약재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물리적이나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벼종자 소독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대량 수매하고 저희가 그걸 싹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걸 돈을 받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마을에 가서 그걸 수거를 해서 소독을 해서 다시 공급해 준다. 그러면 일단 종자를 농가에서 농민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수거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종자 공급소에서 미리 처리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획기적이겠지. 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딱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모든 게 컨트롤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거기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수거하는 것은 이미 사업성이 제로다.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뭐 획기적인 친환경 하는데 시골에 농민분들이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런데 그걸 조금 이제 기계를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온도를 물을 60도, 65도 끓이잖아. 히팅을 하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더 훨씬 적게 들고 물량도 훨씬 적게 들고 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그건 대박이 되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 그런 쪽이 뭐 어쨌든 내가 힌트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4조 코코피트 수입업자를 하겠다. 코코피트 수입업자? 그럼 좋았어. 영어 돼? 저 옛날에 살았었어요. 살았어? 교환학생 가서 교환학생. How long did you stay in? 5개월. 어? 5개월. Just 5 months. So you can speak English well? 얘라고 했지? 그러면 거기서라는 어디? 동남아시아 쪽에
아니, 동남아시아가 넓잖아.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실제로는 그 코코피는 인도네시아나 어, 중국 남부 지역에 약간 알고 겹친 지역.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거기서 코코넛 열매의 코코피트를 수입해서 가져올 자신이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좋았어. 우리나라에 코코피트가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하고 있어, 지금. 거기 어디 서 있냐 하면, 여러분들 그 고설베드 들어봤죠? 고설베드. 이렇게 토경으로 땅 이렇게 막 허리 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베드를 위쪽으로 허리 높이만큼 해서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고설재배라는 거예요. 그 베드에 안에 들어가는 게 코코피트를 가지고 만든 베드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면 파프리카를 한다든지, 지금 많이 하는 곳이 그래요. 딸기도 일부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건지, 아까 벼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한국에 뭐 업자 좋다 수입해서 판매만 하고 끝날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오고 여기서 가공 공장을 만들 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매트 만드는데 지금 쓴다는 거지. 육묘할 때, 그죠? 육묘 상자 안에 넣는 매트를 만들기 위한 코코피트를 수입한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수입을 하고 어디다 납품을 하고 너가 실제 할 건지, 그죠? 그건 품질은 지금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지, 거기까지 좀 구체화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수입업자. 그런데 좋아. 어쨌든 어떤 아이디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5조는 육묘타워. 육묘타워란 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 높이? 높이는 20층 정도 되는 500평에 20층? 어디다? 설치는? 내동 쪽에 할 그러면 500평이라 했나? 500평의 높이가 얼마? 20층? 그러면 그걸 너가 모를 막 키워서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할 거야? 아니면 그걸 타워를 만든 그 시스템을 농가 단체에 보급을 할 거예요?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아니 그 시스템을 판매를 한다는 거지. 시스템을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농업인들 아니면 기업인들 그런 쪽에 이제 저희가 육묘 상자를 모를 키워서 그 사업은 안 된다. 왜 안 될 것 같아? 이미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딱 얼핏 드는 생각에 기본 자산이 100억은 돼야 돼. 없지? 없으니까 불과한 거야. 그 다음에 장소가 내동이야. 그 내동의 주변에 모판이 얼마나 필요해? 안 돼. 호남들에 가면 가능해. 김제나 나주나 전주나 뭐 이런 데 있잖아. 충남이라든지 이런 큰 들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만한 500평의 면적으로 대형 타워로 해서 자동으로 전부 소위 오토닉스 개념이지. 그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생육해서 건전묘를 생산하면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생산하면 물류 이동비가 감당이 안 돼. 모판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요? 모판 하나 요 판매하는 게 3,500원, 4,000원 해. 그러면 물류비가 얼마나, 로딩하고 내리고 다 해줘야 돼.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건 사업성은 제로야. 일단 100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죠? 그럼 투자를 받는다.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으면 투자를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사이트가 옛날에 내가 바이오에너지 할 때, 바이오에너지가 뭐냐면 바이오, 식물체에서 에너지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야. 가장 쉬운 거는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거야. 에탄올이 뭐예요?
알코올이잖아. 그 알코올 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워. 그건 내가 뭐 만들으라면 금방 만들어보고. 그건 아주 쉽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억새, 갈대 이런 거 있죠. 볏짚. 이런 걸 가지고 에탄올을 만드는 기술. 그 이제 전처리라든지 발효기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미국에는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적어도 100마일 공장이 하나 설립되려고 하면은 그 shipping할 수 있는 거리가 100마일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마일이면 160km죠? 미국은 트럭이 기본 뭐 40톤, 50톤 실잖아. 그러니까 100마일 거리에 160km 정도 있는 데는 아주 넓은 평야니까 그거 가능한데, 우리 국내에서 내가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까 60km, 50km 내지 60km 이내에 있어야 돼. 그래야 shipping이 가능해. 모든 게, 물류가. 근데 이거는 생산을 해서 로딩하는 것, 잠깐만 생각해 봐요. 그거는 이제 재료를 벌크로 이렇게 확 실으면 돼. 포크레인이나 집게 있잖아. 그죠? 집게로 그냥 실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하나씩 모셔야 돼. 아주 안전하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뭐,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이렇게 원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야. 산발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경제성이 나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좋아. 그걸 이제 내가 생각하면 사이즈를 줄여. 사이즈를 한 뭐 200평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육묘장이 많이 있거든.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다단식으로 획기적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실률이 많다, 또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하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뭐 관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병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약재를 또 개발해서 튼튼묘를 만든다든지 하는 뭔가 차별화된 기술이 들어가줘야 이것은 가능한 걸로 봐요. 요거 시스템을 가지고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게 내 결론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얘기를 잘 새겨 듣고 지금부터 이제 세컨드 브레인스토밍으로 들어갑니다.